You to sit and know that you're 먼저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같은 상황에 놓였을 때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적게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행복을 더 잘 느끼는 똑같은 조건에서도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까? 혹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상황에 놓이면 누구나 똑같은 스트레스를 받고 똑같은 행복을 느낀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동일한 조건이 주어지면 모두 똑같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행복을 경험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이 강의를 듣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께서 그래, 똑같은 조건에서도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똑같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더 행복한 사람도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와 함께 공부를 해보시죠. 이 MPPT는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왜 할까요? 방금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본 것처럼 스트레스나 웰빙이 바깥에서 주어지는 조건만으로 경험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뭘까요? 우리 자신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많이 작용한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아니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행복을 원하겠죠. 근데 그 행복이 뭘까요? 행복을 보통 이고등락이라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고등락, 고통을 여의고 즐거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요즘 현대 심리학적 용어로 하자면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웰빙을 증진시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증진시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대로 우리 마음이 이러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누리는데 큰 역할을 하니 이 마음을 다루는 능력, 그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다루는 능력을 개발하는 그런 공부가 마음 공부가 되겠습니다. 즉, 행복은 그냥 행운처럼 밖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행복은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행복은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능력, 그러한 마음 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그러한 시간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마음 공부는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그런 능력을 양성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행복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내 마음은 스트레스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행복에 어떤 기여를 하는지 잘 알아야겠죠. 또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내 마음이 스트레스와 행복에, 웰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알고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도 가끔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다든지,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표현을 하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음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마음 공부를 위해서 MPPT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MPPT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을 지향합니다. MPPT의 목적은 행복입니다. 그런데 행복만이 아니라 행복과 성장이죠. 행복은 방금 여러분과 함께 얘기한 대로 스트레스를 줄이고 웰빙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고등락이죠.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마음을 알고 마음을 다루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성장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마음 지식이 늘어나고 마음 기술이 숙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알고 내 마음을 잘 다루는 그런 기술이 양성되고 발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장입니다. 이런 성장을 할 때 우리는 성숙한 사람이 된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할 때에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그렇지 않다면요. 그렇지 않다면 온전한 행복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무엇이 행복한지에 대해서 안타깝게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들을 따라갑니다. 남들이 다 공부 잘해야 한다고 하니까, 좋은 대학 가야 한다니까 아이들을 다 좋은 대학 보내려고 그 어린 시절에 한참 뛰놀아야 할 아이들을 공부시킨다고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회사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자영업을 하는 사람이든 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삶에서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지 잘 아시나요? 이런 그 자기 자신에 대한 행복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스트레스가, 웰빙과 스트레스가 어디서 오는지 그걸 잘 아는 그런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성장을 초점을 둬야 됩니다. 성장에 초점을 둘 때, 다른 말로 하면 성장의 동기, 내가 한 인간으로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 그것이 있을 때 우리가 온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외부에서 시류에 따라서 살게만 되면은 무엇이 정말 나에게 필요한 행복인지 모르고 쫓아가다가 그냥 생을 마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아는 그런 마음 공부를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행복해지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보통 사람들은 성공을 많이 추구합니다. 성공과 성장은 좀 다릅니다. 물론 반드시 배치되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성공을 한다고 그럴 때는 사회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그것을 이루려고 하죠.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외적인 조건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런 것을 다 갖추면 행복해질까요? 학식이 높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다 행복한가요? 권력이 높은 사람들은 모두 다 행복한가요? 그렇게 답하기 힘들 겁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지 좀 더 알아보는 그런 마음 공부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음 챙김 긍정심리 훈련의 개요를 한번 보시죠. 옆에 그림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마음 공부, MPPT의 핵심은 마음 공부입니다. 마음 공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마음에 대한 지식과 마음을 다루는 기술이지요. 마음 지식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동기상태 이론, 구성주의, 정보처리 역량 제한성, 그리고 마음사 이론입니다. 그리고 마음 기술은 명상, 마음 챙김, 그리고 긍정심리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MPPT에서는 마음 기술에 초점을 둡니다. 명상을 배우고 마음 챙김을 익히고 긍정심리를 익힙니다. 그러나 이 마음 기술을 잘 쓰기 위해서는 마음 제시기에 대한 그러한 그 충분한 숙달도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본 지식을 익힐 때에 우리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마음 기술을 배우고자 하는 동기를 충전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음 기술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배우려고 할 때 그만두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이 요가를 배우려고 한다,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피트니스 센터에 나간다, 무엇이든 배우려고 하다가 그만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동기가 없으면은 그 어떤 공부도 어렵습니다. 마음 기술의 훈련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마음 기술을 한다고 해서 스펙이 높아지거나 누가 돈을 주거나 권력이 높아지거나 학식이 높아진다거나 그런 그 사회적인 외부에 누가 보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왜 마음 기술이 필요한지는 마음 지식에 대한 공부가 될 때에 좀 배우기 힘들어도 명상을 배워야겠구나, 마음 챙김을 배워야겠구나, 긍정 심리를 익혀야겠구나, 그런 동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지식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음 지식의 기본을 보시면요, 동기 상태 이론이라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웰빙, 아까 처음 말씀 나눴을 때의 고와 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와 락, 스트레스와 웰빙은 동기, 쉬운 말로는 욕구라고도 합니다. 제가 동기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욕구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때로는 동기, 때로는 욕구. 일반적으로는 욕구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러나 포멀하게 그냥 공식적으로 말을 할 때는 동기라는 말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고와 락, 스트레스와 웰빙은 다른 것이 아니라 동기의 상태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 하면 내 동기가, 즉 내 욕구가 없으면 스트레스가, 고통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내 욕구가, 동기가 없다면 웰빙, 락이, 즐거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통받을 때, 스트레스를 경험하실 때 보통은 밖을 얘기하죠. 남편을 탓하거나 공부하지 않고 게임만 하는 아들을 탓하거나 혹은 직장에서의 김 부장을 탓하거나 김 부장만 아니면 내가 참 회사 생활이 즐거울 것 같다, 김 부장이 문제다, 김 부장이 스트레스원이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동기상태 이론에서는 여러분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있다는 겁니다. 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바라는 게 없는데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남편에게 바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이 아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면, 여러분이 직장 상사에게 바라는 게 없다면 스트레스를 경험할까요?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욕구를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마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때 바로 내 마음에 어떤 욕구가 있는 것을 볼 때에 여러분은 마음 챙김의 마음 공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내 마음을 보는 마음 챙김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또 반대로 여러분이 즐거움을 경험할 때, 행복할 때 돌아보십시오. 왜 즐거운가? 누군가가, 무엇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주는가?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욕구가 없다면, 동기가 없다면 그런 즐거움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룰 거고요. 마찬가지로 연결해서 구성주의에서는 동기 상태와 연결되는 건데요. 우리의 경험, 바로 고와 락, 스트레스와 웰빙은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 경험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말을 쓰죠. 스트레스 받아. 그렇죠. 그런 말 많이 쓰죠. 그런데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보면, 이 MPPT의 마음 공부를 해보면 스트레스는 받는 게 아니구나. 주고받는 물건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동기상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욕구가 개입하지 않으면, 또 욕구의 상태에 대한 여러분의 인지, 보통은 생각이라고 하죠. 생각과 인지를 같은 용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제가 번갈아 사용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자기의 욕구 상태를 웰빙으로, 스트레스로 판단하게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스트레스, 웰빙, 고와 락은 외부 조건에 의해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개입해서 내 마음의 여러 구성 요소들이 작용해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공부하는 부분이 구성주의의 부분입니다. 정보처리 용량 제한성은 그야말로 우리 인간이 모든 경험을 할 때 주의를 사용합니다. 이 주의라고 하는 것은 정신자원을 동원하는 것인데, 이런 정신자원을 동원할 때 이 정신자원이 한 번에 동원할 수 있는 양이 제한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공정한 정보 처리를 못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그 파트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